한 여자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여자가 한 집에서 샀는데 내가 아이를 낳았더니 그녀 또한 3일 후 아이를 낳았나이다. 그 밤에 그녀의 아이가 죽으니 그녀가 밤중에 내 아이를 데려가고 그녀의 죽은 아이를 내 품에 뉘었나이다. 다른 여자가 이르되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하며 왕께 정론하는지라. 열왕기상 3장 16절부터 22절 말씀. 한 아이 그리고 두 명의 어머니. 성경 속에만 존재하는 이야기인 줄 알았던 이 유명한 솔로몬 재판이 실제로 벌어졌다면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비레그 재무지. 오늘은 20세기 솔로몬 재판 바비던바 사건입니다. 자, 이어폰 꽂고 재밌게 들으세요. (1912년 8월 23일) 미국 루이지애나. 아버지인 퍼시던바, 어머니인 레시던바, 그리고 4살 난 아들 바비던바는 스웨이지 호수에서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해는 뉘엿뉘엿 지고 있었고, 던바 부부는 아들 바비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려 했죠. 그런데 바비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던바 부부가 호수 주변을 샅샅이 찾아보았지만 아들 바비를 찾을 순 없었고, 결국 많은 경찰들이 동원되어 호수 안과 주변, 당시 여행객들의 목격담 등을 조사했지만 4살 난 아들 바비는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미스테리한 바비던바 실종 사건은 신문에도 실릴 만큼 당시 미국 전역의 초미의 관심사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도 사라진 바비는커녕 목격자조차 나타나지 않았죠. 마치 바비던바가 사라진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이미 사람들 사이에서 바비던바는 이미 호수에 빠져 사망했다 라고 잠정 결론 내리던 시기, 놀랍게도 바비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호수에 빠져 죽은 바비의 시신이 아니었고 살아있던 바비던바였죠. 바비가 실종된 지 8개월 후 충격적인 제보가 들어오게 됩니다. 이에 경찰과 던바 부부는 곧장 미시시피로 향했고 한 아이를 만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 아이는 다름 아닌 바비던바였죠. 지난 8개월 동안 생사불명의 사랑하는 아들을 드디어 만나게 된 던바 부부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껴안았고, 이런 부모의 애틋한 마음을 느꼈던 것인지 아들 바비도 엄마라고 화답했죠. 그런데 해피엔딩으로 끝날 줄 알았던 이 실종 사건은 우리 브루스에게서 떨어져 라는 한 남성의 외침과 함께 새로운 사건으로 시작됩니다.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에 살던 피아노 수리공 윌리엄 월터는 이 소녀는 바비던바가 아닌 우리 집에서 일하고 있는 줄리아 앤더슨의 아들 브루스 앤더슨이며 자신은 브루스와 함께 미시시피로 여행 왔을 뿐이다 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꼬마아이가 던바 부부를 보며 엄마 라고 외친 것을 본 경찰은 윌리엄의 이러한 주장을 믿을 리가 없었고 바비던바를 납치한 유괴범으로 그를 체포합니다. 그러던 중 윌리엄의 거짓말인 줄 알았던 줄리아 앤더슨이 실제로 존재했고, 그녀가 직접 경찰서에 찾아와 그 아이는 자신의 아이인 브루스 앤더슨이다 라고 주장했죠. 한 명의 소년, 두 명의 어머니. 동일한 꼬마아이를 보며 바비던바라 부르는 엄마 레시던바, 동일한 꼬마아이를 보며 브루스 앤더슨이라 부르는 엄마 줄리아 앤더슨. 그들의 잃어버린 아들 찾기는 결국 법원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법원의 선택은 놀라웠습니다. 솔로몬 왕처럼 아이를 반으로 쪼개라고는 안 했지만 다른 의미로 놀라웠죠. 법원은 이 아이는 바비던바다, 고로 엄마는 레시던바다 라며 던바 부부의 손을 들어줍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결을 내린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첫 번째, 줄리아 앤더슨이 자신의 아이를 13개월이나 방치한 점. 납치범으로 체포된 윌리엄의 말에 따르면 노스캐롤라이나에 살고 있던 브루스와 함께 미시시피로 약 13개월이나 여행을 한 셈인데, 그동안 줄리아 앤더슨이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던 것은 아이의 엄마로서 의심이 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소년이 덤바부부를 보며 엄마라고 외친 점. 이제 막 말을 배운 단계도 아닌 이미 4살이나 된 소년이 처음 보는 여성에게 엄마라고 외치는 것은 이해하기 힘든 상황이기에 이 아이는 바비 덤바라는 것이죠. 세 번째, 소년이 가진 흉터가 바비 덤바의 흉터와 동일한 점. 사실 소년을 처음 본 덤바 부부는 이 아이가 바비 덤바인지 불확실했다고 합니다. 이 소년은 자신들의 아들보다 눈이 작았거든요. 하지만 그 소년에게 자신의 아들과 동일한 흉터를 발견하곤 자신들의 아들임을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를 법원에서 인정해준 것이죠. 그렇게 미제로 끝날 뻔했던 바비 덤바 실종 사건은 줄리아 앤더슨과 윌리엄 월터의 납치 사기극으로 종결되었고, 그렇게 바비 덤바는 고향인 루이지애나로 돌아와 4명의 자녀를 두고 평범하게 살다 생을 마감하죠. 죄인은 벌을 받고 실종된 아들을 찾아 행복하게 끝난 줄 알았던 이 사건은 줄리아 앤더슨 가족의 끊임없는 논란 제기로 계속해서 입방아에 오르게 됩니다. 이런 논란 제기는 무려 90년이나 이어졌죠. 그러던 2004년, 앤더슨과의 이런 언론 플레이를 참지 못한 바비 덤바의 손녀 마가렛 덤바는 90년간 언론에 보고되었던 바비 덤바 사건 기사를 수집, 조사하며 이런 논란을 종결지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사건을 조사하던 마가렛 덤바 역시 확신하지 못하게 되죠. 우리 할아버지가 정말 바비 덤바일까? 결국 덤바 가족은 유전자 검사를 결심합니다. 참고로 유전자 검사는 1984년 영국 레스터 대학의 알렉 제프리스 교수에 의해 사람마다 서로 다른 독특한 DNA 패턴이 있다 라는 사실을 발견한 후에야 가능한 검사였습니다. 따라서 바비 덤바가 실종되었던 1912년에는 불가능했었죠. 그렇게 바비 덤바의 아들 밥 덤바 주니어와 바비 덤바의 동생인 알론조 덤바의 아들은 유전자 검사를 받게 됩니다. 그런데 둘의 DNA는 일치하지 않았죠. 다시 말해, 바비 덤바의 뿌리는 덤바 가문이 아니었고 90년 전 덤바 부부가 데려온 아이는 바비 덤바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우리는 다시 그 소년은 브루스 앤더슨이다 라고 주장한 줄리아 앤더슨의 상황으로 가야 합니다. 당시 경찰은 줄리아 앤더슨에게 해당 소년이 포함된 비슷한 아이 5명의 사진을 보여주며 자신의 아들을 지목해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줄리아 앤더슨은 자기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결국 법원으로까지 가게 되었고 상황은 점점 줄리아 앤더슨에게 불리해졌죠. 당시 줄리아 앤더슨은 3명의 자녀를 가진 싱글맘이었는데 그녀의 자녀 중 1명은 입양을 보냈고 다른 1명은 출산 과정 중에 죽었으며 그렇게 남게 된 1명의 자녀가 브루스 앤더슨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사회적으로 줄리아와 같은 삶, 처지는 경시의 대상이었기에 그녀를 비난하는 언론들도 여럿 존재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녀는 제대로 된 변호사를 선임할 돈도 없었기에 법원에서 그녀의 편은 1명도 존재하지 않았죠. 그렇게 그녀는 자신의 아들과 생이별을 하게 됩니다. 오늘날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바비 덤바 혹은 브루스 앤더슨의 정체. 정말 덤바 부부는 친자식으로 알고 키웠던 것일까요? 어째서 줄리아는 자신의 아들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일까요? 90년 전 보란듯이 아이를 뺏긴 줄리아 앤더슨의 슬픔은 누가 책임져줄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바비 덤바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1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풀리지 않은 미스테리. 사회의 선입견으로 벌어진 희대의 오판. 돈이 없어 자신의 아들마저 잃게 된 바비던바 실종 사건. 어쩌면 이 사건은 단순한 미스테리를 넘어 우리 사회의 암울한 면을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여러분이 원하는 소재를 댓글로 적어주세요. 더욱 재밌는 썰과 다양한 장르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